제 삶에 있어서 좀 제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런 원동력은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좀 이렇게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게 어릴 때 좀 터득이 된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엄마 눈빛만 봐도 딱 알았어요. 아, 이제 책 다 읽었으니까 엄마한테 이제 뭐 사달라 그래야지. 딱 엄마 눌러주는데, 아, 언니가 엄마를 화나게 했네. 이게 보이면 그냥 나 안 해도 그냥 가서 청소하고 있고, 왜냐면 그럴 때 이제 몇 번 당한 거죠. 엄마 나 이제 책 읽었으니까 사줘야지. 뭐 한 권만 해도 되잖아. 아니 나 한 권 읽으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나는 엄마가 하루에 4일 다니는데 꼭 언니 때문에 화가 나 있으면 그 분동이 저한테까지 튀는 거예요. 뭔가 잠에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 하도 그런 눈치가 빠르다 보니까 아, 그냥 빨리 엄마를 웃게 해야 되겠다. 엄마를 웃기면 끝나겠다. 이런 좀 나름의 기질을 발휘해서 할 일 싹싹싹싹 해놓고 애교를 부리거나 개그를 보여주거나 좀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쨌든 기분이 나쁘고 막 그러다가도 그냥 제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웃음이 터지고, 그러면서 약간 어릴 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팍팍해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힘들었던 일이나 미래에 힘들 일로 순간을 놓치는 것보다 그래도 이 순간 1초라도 웃으면 그게 이렇게 그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어릴 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웃음, 긍정의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좀 어딜 가도 어릴 때부터 장기자랑을 누가 시키지 않아 개인기를 항상 준비했어요. 너무 웃기죠?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뭐 학원을 가거나, 그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 살짝 먹어서 눈이 이렇게 좀 처진 건데 원래 눈이 더 올라갔었거든요. 고양이처럼. 10시같이 생긴 애가 이러고 딱 처음에 오면은 또 여자애들끼리 그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생긴 걸 스스로 아니까 먼저 내려놔야 친구들이랑 좀 친해질 수가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항상 개인기를 준비를 하고,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 여자애들 오기 너무 쉬웠어요. 근데 일어나서 이거 하면서 개다리 춤만 춰도 애들은 웃어줄 때였으니까 굉장히 쉽게 인기를 얻었어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성적보다는 인기로 이제 반장 부반장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생각해보면 제 기질이, 제 성향이 원래 좀 관종기가 있어서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남들한테 사랑받는 게 좋고 감동을 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그거는 좀 마찬가지고, 트로트를 할 때나 개그를 무대에서 할 때나 감동을 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생각해보면 이게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일을 하면서도 뿌듯한 순간, 성취했을 때 뿌듯한 순간에 왜 기쁜지를 생각해보시면 그게 결국은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감동을 받았을 때, 남들이 나를 통해서 그럴 때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좀 비난받고 이러면 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의 일이라는 게 특별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조금
더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사회랑 똑같거든요.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 한 50% 있으면 30%는 조금 약간 살짝 이렇게 좀 모가난 사람들도 있고 한 20%는 조용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연예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막 다 되게 막 특히 개그를 일을 한다 그러면 엄청 쾌활한 거 어디 가면 와 왔어 막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눈물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보여주는 거랑 다르게 또 화가 굉장히 많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표본을 봤을 때 크게 다른 사람들이 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드러내는 일을 더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되게 솔직해요. 그래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굳이 선배들이 이렇게까지 혼을 안 낼 것 같은데 되게 구체적으로 혼을 내고 이게 개그맨 때는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 왜냐면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디 가서 뭐 잘못을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말실수를 엄청 하고 가도 저를 혼낼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개그 콘서트에 있으면서 선배들이 엄청 혼낸 게 너무 무섭고 싫었는데 그게 참 고마웠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제가 어디 나가도 엄마, 아빠 이외의 사람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야, 너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나는 몰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왜냐면은 잘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이게 무대에서도 그렇거든요. 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못하려고 못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남이 노래하는 걸 보면 쟤 왜 저렇게 모르지? 남이 연기하는 거 보면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보이는데 내가 한 건 내가 녹화를 한 걸 봐야 알 수 있어요. 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할 때는 나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끔은 저는 그런 작업을 해요. 제 3자의 눈으로 작가가 돼서 글을 써요. 나희는 오늘 뭘 했다. 나는 오늘 영남대학교에 갔다. 강의를 하러 갔다. 이런 거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 객관화가 돼요. 다이어트를 위해 위고비를 하는 나이는 오늘 아침에 라면을 먹었다. 적고 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후회를 했는데 와가지고 또 완탕면을 또 먹긴 했는데 용량이 늘릴 때가 됐나봐요. 그래서 이 실수들이 객관화해서 적어놓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주인공을 보면서 이제 이입을 하면 쟤 왜 저래? 미쳤나봐. 꼭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가지마 근데 꼭 들어가고 그거랑 똑같은 거죠. 글을 써놓고 나면 왜 이래? 저 왜 저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제 3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한 번쯤은 여러분도 그런 작업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쵸? 잘 해보지 않게 돼요. 저는 아무래도 관중이다 보니까 좀 더 나가서 혼자 있을 때 나레이션까지 하거든요.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이러면서 나는 오늘도 일어나기 싫다. 하지만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내가 나의 행동을 3자의 눈으로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잘못을 내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또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것도 살짝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개그맨 한다고 했을 때도 대학교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너가? 이런 사람들이 8, 90%였어요. 그리고 개그맨 하면서도 선배 저 트로트 오디션까지 나가보려는데 트로트 오디션? 야 알잖아. 그런데 나가면 너 그냥 개그맨이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거 그냥 까만 비 주룩주룩 내면서 너 편집이야. 너는 하지마 그거. 너 지금까지 그래도 그나마 쌓아온 이미지조차 망가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60%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게 여기서도 반반 나눠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늘 잘 되어왔던 사람들이니까 긍정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분들 계세요. 무조건 해, 너 하고 싶은 건 다 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니까 됐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계세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나니까 됐지, 너는 그냥 또 하는 거 하지 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긴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또 잘 들려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생김새도 다르고 성향도, 요즘에 16가지 MBTI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별자리에다가 그 혈액형에다가 하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엄마 아빠가 다르고 내 DNA 세포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내가 삶을 지향하는 방향성, 추구미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명도 나한테 온전히 내가 돼서 조언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엄마조차도.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니까. 그리고 그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누군가한테 뭘 물어보는 건 참고사항일 뿐이지 내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저는 있고요. 근데 물어보긴 해요. 어떻게 물어보냐면